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교학사 2학년 1학기 제6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 재미있는 풍자의 세계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힘차게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가지 준비물 준비되셨죠? 준비가 되셨으면 바로 123쪽 가문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자의 세계가 재미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결국 이야기하는 대상이 뭐죠? 풍자다라는 것입니다. 풍자. 이야기하는 대상이 풍자. 이 풍자가 무엇이냐? 이게 대상이에요. 자, 한번 이 풍자가 무엇인가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풍자의 세계. 어느 잡지에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렸다. 어느 정치인이 선거 유세에서 다음과 같은 공약을 내놓았다. 제가 당선되면 이 마을의 다리를 놓아드리겠습니다. 이때 한 시민이 말했다. 강도 없는데 무슨 다리를 놓는단 말이요? 정치인은 태연하게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이 마을에 강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위 글에서 강도 없는 마을에 다리를 만들어 주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헛된 공약을 일삼는 정치인이다. 이게 풍자의 대상이죠. 이 글은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라면 앞뒤 가리지 않고 공약을 내놓는 정치인을 보여줌으로써 믿음직스럽지 못하고 무책임한 정치인을 풍자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이죠. 제시된 글의 목적. 제시된 글의 목적은 무책임한 정치인을 풍자하고 있다는 거죠. 이 풍자물은 글로 표현되는 것으로 이와 같이 글로 표현된 풍자물은 책, 신문, 잡지 등 인쇄 매체에 적합하다. 자, 한번 붙여볼까요? 책, 신문, 잡지는 뭐에 어울린다? 인쇄 매체에 적합하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인쇄 매체에서 글로 보여주는 풍자물은 다른 매체의 풍자물에 비해 인물의 몸짓이나 표정을 나타내기 어렵다. 따라서 주로 인물의 행동이나 대화를 글로 표현하여 풍자물을 만든다. 그러므로 풍자의 대상이나 상황을 독자가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확한 언어로 적절하게 표현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글로 표현된 풍자물의 한계점이 뭐라고요? 인물의 몸짓이나 표정을 나타내기 어렵다. 이게 한계예요. 글로 표현된 풍자물의 한계. 자, 볼까요? 여기에 나타나는 소주제. 글로 표현된 풍자물의 예와 특징이다. 제시된 글의 풍자 대상 헛된 공약을 일삼는 정치인. 자, 글로 표현된 풍자물의 표현 방식 주로 인물의 행동이나 대화를 글로 제시한다. 글로 표현된 풍자물을 만들 때 주의할 점이 풍자의 대상이나 사항을 정확한 언어로 적절하게 표현해야 된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자, 지금 배운 건 글로 표현된 풍자물의 예를 배웠는데요. 자, 이번엔 뭐를 배우냐면 만화에서 보여지는 풍자의 세계다. 만화라는 거죠. 동물의 역습이란 옆에 만화는 한 장면으로 이루어진 만평이다. 이 만평은 육식을 위주로 하는 현대인의 식생활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점을 과장하여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육식을 위주로 하는 현대인의 식생활. 이게 뭐죠? 풍자의 대상입니다. 즉 현대인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대량으로 길러진 가축들이 오히려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어 인간에게 큰 피해를 끼친다는 점을 풍자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게 이제 풍자의 내용이죠.
자, 아빠와 나란 옆에 말하는 백인과 흑인을 차별하여 대하는 아빠의 이중적인 태도를 풍자하고 있다. 백인과 흑인을 차별하여 대하는 아빠의 이중적인 태도를 풍자한다. 이게 뭐죠? 풍자의 대상입니다. 색깔도 구분 못한다는 아빠의 핀자는 사람을 색깔로 구분하려는 아빠의 그릇된 가치관을 풍자하고 있다. 이 풍자의 내용이죠. 다음단 별 붙일까요? 이와 같이 만화는 인물의 행동이나 표정을 실감나게 표현하여 효과를 높일 수 있고 많은 사람의 관심과 흥미를 쉽게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 만화로 된 풍자는 이런 장점이 있죠. 그렇지만 인물의 행동이나 표정, 상황 등을 만화로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한 경우 풍자의 대상과 내용을 놓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게 뭐죠? 단점이죠. 이게 만화로 된 풍자물의 단점이다. 자, 이번에 배운 건 뭐를 배웠습니까? 만화로 표현된 풍자물의 예와 특징이다. 구성상의 특징, 만편과 만화를 예로 제시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한다. 예시를 통해 만화를 매체로 하는 풍자의 표현 방식을 설명한다. 만화로 표현된 풍자물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한다. 만화로 표현된 풍자물의 장단점, 인물의 행동과 표정을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의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장점이 되죠. 인물의 행동이나 표정, 상황 등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할 경우 독자가 풍자의 대상과 내용을 놓칠 수 있다. 이것은 마이너스다. 자, 그럼 다음에 풍자 내용을 보도록 하죠. 125쪽입니다. 텔레비전에서 보여주는 풍자의 세계. 지금 뭘 배웠죠? 글, 그리고 만화, 이번 세 번째 텔레비전입니다. 옆의 사진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 구직자의 일상을 다룬 코미디 프로그램의 한 장면이다. 젊은 남자 배우가 과장된 표정과 말투로 대한민국에 안 되는 게 어디 있니? 라고 항상 외치지만, 자, 안 되는 게 어디 있니? 라고 이역은 하는데 이것은 사실 안 되는 게 많다 이거죠. 반어죠, 반어. 실상은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없는 현실을 풍자하고 있다. 풍자의 대상이죠. 텔레비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자물은 위와 같은 코미디 프로그램이다. 코미디 프로그램에서는 특정 정치인의 외모를 닮은 배우가 등장하여 그 정치인의 행동을 흉내내거나 성대모사를 하며 정치 세계를 풍자하는 경우도 있다. 자, 코미디 프로그램의 풍자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또 바보스럽게 연기하는 배우가 등장하여 과장된 행동과 말로 다양한 현실의 문제점을 풍자하기도 한다. 유머가 섞인 뼈있는 한마디가 현실을 날카롭게 풍자하고 때로는 이것이 유행어가 되기도 한다. 풍자의 방법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정치인의 행동을 흉내내거나 성대모사를 해서 정치색을 풍자하는 경우가 있고요. 바보스럽게 연기하는 배우가 등장할 과장된 말과 행동을 다양한 현실의 문제점을 풍자하기도 하고 또 유머가 섞인 뼈있는 한마디가 현실을 날카롭게 풍자하고 이것이 또 유행어가 된다. 지금 미쳐진 세 가지 다 뭡니까? 풍자 방법이에요. 코미디 프로그램의 풍자 방법. 여기 1번, 여기 2번, 여기 3번이다.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텔레비전의 경우 코미디 프로그램 이외에 일부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풍자물을 볼 수 있다. 이는 주로 정부의 정책이나 정치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직접 꼬집기 때문에 시사성이 훨씬 강하다라는 특징이 있다.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풍자하는 방법이 직접 꼬집는다는 소리죠. 텔레비전을 이용한 풍자물은 인쇄 매체와는 달리 영상과 함께 적절한 효과음이나 배경음악을 활용하여 풍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빠른 속도로 생생하게 퍼지는 텔레비전 매체의 특성을 생각하여 풍자의 대상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풍자물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시청자는 이런 풍자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 그러면서 정리 한번 해보죠. 텔레비전에서 보여주는 풍자 이해와 종류 및 특징. 예로 제시된 코미디 프로그램의 풍자 상황은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없는 현실을 반어적인, 대한민국이 안 되는 게 어디 있니? 라고 말하면서 반어적인 말로 풍자한다. 텔레비전을 이용한 풍자물의 종류, 코미디 프로그램. 자, 정치인을 흉내내거나 성대모사를 하여 정치색을 풍자하고 바보스럽게 연기하는 배우가 과장된 행동과 말로 현실의 문제점을 풍자하며 유머가 섞인 한마디 말이 유행어에 대한 형식을 풍자한다는 게 코미디 프로그램의 풍자 방법이에요.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한다? 정부의 정책이나 정치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직접적으로 풍자하기 때문에 시사성이 더 강하다. 텔레비전을 이용한 풍자물의 특징. 자, 이거 기억해 둬야 되겠죠? 영상과 함께 적절한 효과음이나 배경음악을 활용하여 풍자 효과를 높인다. 풍자의 대상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만들어야 하고 시청자는 풍자물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 126쪽으로 넘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뭡니까? 이제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에서 보여준 풍자의 세계. 인터넷 풍자물은 글, 사진, 만화,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인터넷 풍자물의 특징입니다. 인터넷 풍자물의 특징. 그 중에서 눈에 띄는 풍자 형태가 패러디다. 패러디는 이미 잘 알려진 대상을 모방하여 표현함으로써 현실을 비판하는 풍자물이다. 패러디는 뭐라고요? 이미 잘 알려진 대상을 모방하여 표현하면서 현실을 비판하는 풍자물이다. 패러디의 정의. 이것은 인터넷의 각종 패러디 사이트에 쉽게 볼 수 있을 만큼 인터넷 대표적인 풍자의 형태이다. 한편 인터넷 풍자물은 그 매체의 속성답게 신속하게 생산되고 신속하게 퍼져나간다는 특징이 있다. 특징 2번. 그만큼 인터넷 매체도 텔레비전 매체처럼 대중적인 영향력과 파급 효과가 매우 큰 것이다. 겸손하지 못하고 약자를 깔고 왔던 외국 운동선수의 언행을 풍자한 위의 풍자물에서 보듯이 인터넷 풍자물은 표현의 자유가 극대화되어 있다. 자, 이게 뭡니까? 풍자의 대상이죠. 그러다 보니 풍자의 내용이 거칠고 언어 표현도 다듬어지지 못하는 것이 많으며 또한 인물의 모습을 그대로 노출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저게 이제 풍자의 인터넷 풍자물의 특징 3번이죠. 과격한, 다듬어지지 않았으며 인물의 모습을 그대로 노출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인터넷 풍자물은 널리 펴질 경우 자칫하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줄 수도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문제점입니다. 문제점. 따라서 인터넷 풍자물을 만드는 사람은 풍자물의 내용과 형식을 적절하게 다듬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인터넷 풍자물을 함부로 고치거나 다른 인터넷 공간에 무분별하게 퍼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인터넷 풍자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소주제 인터넷 풍자물의 특징과 받아들일 때 주의할 점. 패러디라는 것,
아까 정의를 배웠었죠. 이미 잘 알려진 대상을 모방하여 표현함으로써 현실을 비판하는 인터넷의 대표적인 풍자 형태다. 인터넷 풍자물의 특징, 글, 사진, 만화, 동영상 등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신속하게 생산되고 퍼져나감으로 대중적인 영향력이 크다. 풍자의 내용이 거칠고 언어 표현도 다듬어지지 못하는 것이 많으며 인물의 모습을 그대로 노출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자, 이게 이제 인터넷 풍자물의 특징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주의할 점. 만들 때와 주의할 점. 만들 때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풍자물의 내용과 형식을 적절하게 다듬어야 된다. 받아들일 때 함부로 고치거나 다른 인터넷 공간에 무분별하게 퍼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127쪽으로 넘어가셔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자는 이런 것 이제 좀 정리를 해주는 것 같은데요. 풍자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다음 문단표 치세요. 중요합니다. 지금 풍자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 또는 사회의 불의, 모순, 어리석음 등의 현실의 부정적인 면을 비판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웃음을 사용하는 예술 형식이다. 이게 풍자의 정의죠. 적절한 풍자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첫째, 풍자물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풍자의 대상을 의도적으로 과장한다. 예를 들어 앞의 텔레비전 풍자물에서 보았듯이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이 과장된 표정과 말투로 연기하여 청년 취업난을 잘 풍자하고 있다. 이렇듯 과장된 표현을 통해 사람들은 풍자의 대상이 지닌 잘못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둘째, 풍자물은 대다수 사람이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것을 지적하고 비판한다. 이것이 이제 풍자물을 사용할 때 풍자물의 속성이 되겠죠. 속성. 자, 풍자물의 속성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풍자의 대상을 의도적으로 과장한다. 자, 정리를 해둬야 되겠네요. 속성 1번. 두 번째가 뭐예요? 대다수의 사람이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것을 지적하고 비판한다. 이게 속성 2번. 만약 대다수가 인정할 수 없는 개인적인 잘못을 비판하는데 그친다면 그것은 풍자라고 볼 수 없다. 가령 앞에서 보았던 만화에서 인종차별을 하는 아빠의 태도가 제대로 풍자되려면 인종차별이 잘못된 행위라는 점이 우리 사회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셋째, 풍자물에는 웃음이 담겨있다. 속성 3번. 그 웃음은 풍자의 대상을 과장하여 우스꽝스럽게 만듦으로써 생긴다. 또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흉내내거나 비슷한 발음을 이용하여 말장난하는 것을 통해서도 웃음을 유발한다. 이것은 개인이나 사회의 잘못을 비판하는 데서 오는 심리적 부담을 줄여준다. 비판을 하는 사람의 태도가 부드러워지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기분이 더 상하는 거죠. 넷째, 풍자는 겉으로 잘못된 현실을 보여주지만 그 안에는 우리 사회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속성 4번이죠. 앞에서 말한 풍자물을 살펴보면 겉으로는 문제가 있는 인물을 비판하는 데 그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즉 헛된 공약을 일삼는 정치인이 사라지기를 바라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인종차별이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다. 또 경제사정이 나아져 청년 취업난이 사라지기를 바라는가 하면 강자는 약자를 배려하고 말을 삼가며 겸손하게 행동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면서 앞에서 예로 들었던 풍자물들의 이제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풍자물을 만들 때는 다른 사람의 인격과 명예를 해치지 않는 잘 살펴보아야 한다. 풍자물을 만들 때의 뭡니까? 주의점이에요. 주의점, 주의할 점이죠. 특히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처럼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매체에서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풍자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좋지만 그만큼 책임이 뒤따른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소주제 보실까요? 풍자의 정의 했죠. 정의와 속성 및 풍자물을 만들 때 유의할 점. 풍자의 정의, 개인 또는 사회의 불의, 모순, 어리석음 등 현실의 부정적인 면을 비판하고
나아지게 바꾼다. 개선하기 위하여 웃음을 사용하는 예술 형식이다. 풍자의 정의 좀 기억해 주시고. 풍자문의 속성 4가지 잘 기억해 주세요. 풍자의 대상을 의도적으로 과장하고, 대다수의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비판하고, 풍자문에는 웃음이 담겨 있으며 또한 우리 사회가 잘 되기를,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매체와 풍자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6단원이 매체와 풍자죠. 자, 재미있는 풍자의 세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부분 중에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질문을 통해서 꼭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험 대비 교재에 나와 있는 이것만은 꼭 이것을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요. 관련 문제 풀어보시는 것이 오늘의 과제입니다. 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한 여러분께 감사의 박수,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끝까지 저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